안녕하세요. 어르신 이야기 라디오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추억을 나누는 진행자 김민호입니다. 오늘은 전라도 작은 마을에서 펼쳐진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시집살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주인공은 올해 71살이 되신 김순자 할머니입니다. 순자 할머니께서 직접 들려주신 이야기인데요. 처음 듣는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절절하면서도 때로는 배꼽 잡고 웃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함께 들어보세요. 때는 1972년 봄이었습니다. 전라도 해남의 작은 마을 대추나무가 울타리를 이룬 시골집에 18살 새댁 한 명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김순자님이었죠. 순자님은 그때를 이렇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차에서 내려 집차를 타고 가는데 길이 점점 좁아지더라고요. 아스팔트 도로에서 흙길로, 흙길에서 오솔길로. 어머나, 내가 어디까지 가는 거야? 싶었죠. 그런데 정작 도착해보니 집은 정말 컸어요. 기와집의 마당도 넓고 장독대도 줄지어 서 있고. 생각보다 괜찮네? 했는데 그게 함정이었어요. 순자님이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첫날 밤 순자님은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아직 어둠이 짙은 시간이었는데 벌써 마당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뚝뚝뚝 하는 소리, 찰방찰방 하는 소리. 순자님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순자님이 달려갔더니 시어머니가 빙긋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아가야, 우리 집 하루가 이제 시작이다. 준비되었나? 그때 순자님은 몰랐죠. 그 하루가 어떤 하루인지. 순자님의 첫 번째 임무는 물동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그때는 정말 눈물겨웠다고 하시더군요.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가야 하는데 처음에는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어머니는 아이고 그것도 못해? 하시지는 않았지만 눈빛에서 이 아가가 괜찮을까?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순자님의 첫 번째 물동이 도전은 참패였습니다. 마당을 반도 못 가서 물이 다 쏟아졌어요. 한 동이, 두 동이, 5번째까지 갔을 때 진짜 울고 싶었어요. 근데 시누이가 방에서 나와서는 언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시범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누이 순자님보다 2살 어렸거든요. 16살짜리가 나를 가르쳐 주는데 그 순간 정말 내가 뭐하러 여기 왔나? 싶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순자님은 밤마다 빈 물동이를 가지고 연습했어요. 남들 다 잠든 밤에 마당에서 혼자 물동이를 이고 다니는 거예요. 달빛 아래서 말이죠. 지금 생각하면 꽤 로맨틱한데 그때는 처절했어요. 일주일 후 드디어 순자님이 물동이 하나를 완주했습니다. 우물에서 부엌까지 한 방울도 안 흘리고 갔을 때 어머나, 그때 기분이란. 시어머니가 뒤에서 지켜보고 계셨는데 조용히 잘했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물동이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하루에 물동이를 몇 개나 져야 하는지 아세요? 15개요. 15개. 순자님의 시누이 이야기는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시누이 이름은 영숙이. 순자님보다 2살 아래였지만 집안일은 도사급이었어요. 영숙이는 진짜 똘똘했어요. 김치도 잘 담그고 빨래도 깨끗하게 하고 바느질까지 척척. 처음에는 와, 내가 배울 게 많겠네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상하더라고요. 어떻게 이상했냐면요. 영숙이가 순자님이 하는 일마다 은근히 태클을 걸었다는 거예요. 언니, 빨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하죠. 언니, 설거지할 때 그릇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언니, 장작 패는 거 제가 할게요. 언니는 다른 일 하세요. 처음에는 친절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순자님을 무능력하게 보이게 만드는 전략이었던 거죠. 어느 날 저녁상을 차리는데 영숙이가 제가 담은 김치를 먹어보더니 언니 이거 좀 짜네요 하는 거예요. 온 가족 앞에서요. 그때 정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날 밤 순자님은 뒤뜰에서 혼자 울었어요. 시집 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이런 일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었죠. 그런데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왔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리시면서 울지 마라. 영숙이는 원래 그래. 내가 와서 자기 자리를 뺏길까봐 걱정하는 거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대요. 내가 더 잘하면 되잖아. 질 수 없지? 드디어 그 유명한 물동이 대참사 사건입니다. 순자님이 시집 온 지 2달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비가 살짝 내려서 마당이 미끄러웠습니다. 순자님은 평소와 같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마당 한복판에서 발이 미끄러진 거예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순자님이 넘어지면서 물동이는 공중으로 날아갔고 물은 사방으로 튀었어요. 더군다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넘어지면서 빨래줄에 걸린 옷들이 다 떨어졌거든요. 온몸이 진흙투성이에 빨래는 다시 해야 하고 물은 다시 길어와야 하고. 그 순간 정말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자 생각이 들었어요. 더 창피한 건 그 모습을 온 가족이 다 봤다는 거였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까지. 시누이가 어머? 언니 괜찮아요? 하면서 달려왔는데 눈에는 웃음이 있더라고요. 이제 끝났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나타났어요. 괜찮다, 괜찮아. 다 처음이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는 순자님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도 다 그렇게 배웠다. 너도 내 딸 같으니까 울지 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서러워서 우는 건지 고마워서 우는 건지 그냥 막 울었어요. 시집 온 지 3달째 순자님은 생각지도 못한 시련을 맞았습니다. 그해 여름 50년 만에 큰 장마가 찾아온 거예요. 비가 열흘째 내리는데 집 뒤쪽 논이 다 잠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물이 집 쪽으로 흘러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온 가족이 총동원되어 물과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남자들은 제방을 쌓고 여자들은 물을 퍼내고 하루 종일 물만 퍼냈어요. 두레박으로 퍼서 밖으로 버리고 또 퍼서 버리고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져도 계속 해야 했어요. 그런데 셋째 날 밤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제방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 2시쯤이었나? 남편이 일어나 물이 들어온다 소리치는 거예요. 뛰어나가 보니 안방까지 물이 스며들고 있더라고요. 그때 순자님이 보여준 결단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이불과 옷가지를 끌어모아서 둑을 만든 거예요. 이불도 베개도 심지어 제 치마 저고리까지 물이 더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제 나도 이 집 사람이구나. 이 집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구나 하고요. 장마가 끝나고 나니 집안이 엉망이었어요. 진흙 범벅에 젖은 옷가지들, 썩어가는 곡식들. 정말 막막했어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그런데 시어머니가 순자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순자야, 고생 많았다. 내가 없었으면 이 집 어떻게 됐을지 몰라. 시집 온 지 반년쯤 지나서 순자님은 처음으로 혼자 시장을 보러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제 너도 살림꾼이 됐으니까 시장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시면서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시장에서 만난 동네 아주머니들이 순자님을 유심히 보는 거예요. 야, 그 아가가 김판순의 새댁이구나. 보기보다 의젓하네. 이런 소리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서는 아가야, 김치는 어떻게 담그니? 물어보는 거예요. 순자님은 당황했어요. 김치를 담글 줄은 알았지만 동네 사람들 앞에서 평가받는 것 같아서요. 제가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고 있어요 했더니 그래? 그럼 우리 집에 와서 한번 담가봐라. 김치 맛 한번 봐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웃집 할머니인 박신의 할머니였어요. 박신의 할머니는 동네에서 김치로 유명한 분이셨거든요. 가서 김치를 담갔는데 할머니가 맛을 보시더니 이거 어디서 배웠니?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배웠어요 했더니 아이고 그 양반이 너한테 비법까지 가르쳐줬구나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순자님의 시어머니는 젊을 때 김치 담그기로 소문난 분이셨던 거예요. 박신의 할머니가 순자님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내 시어머니가 새댁일 때
나도 그 집 김치 맛을 보려고 했는데 비법을 안 가르쳐 주시더라. 그런데 너한테는 다 가르쳐 주셨구나. 진짜 며느리 사랑이 각별하신가 보다. 그날 순자님은 뿌듯했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진짜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셨다는 걸 느꼈거든요. 시집 온 지 1년 반, 순자님에게 첫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임신했을 때부터 시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 순자가 복이 있어 하시면서 온종일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출산 후 산후조리를 하던 중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밤에 아기가 울어서 젖을 먹이고 있는데 건넌방에서 어억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달려가 보니 시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뇌졸 중이었어요. 의사는 많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이었어요. 갓난아기는 돌봐야 하고 시어머니는 간병해야 하고 남편은 농사일로 바쁘고 시누이는 시집가고 없고 순자님은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잤어요. 아기가 울면 젖을 먹이고 시어머니가 부르시면 달려가고 어느 날 새벽에 정말 한계가 왔어요. 아기는 계속 울고 시어머니는 물 하시고 그 순간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싶어서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순자님의 손을 잡으셨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시는 상태에서 고마워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뚝 그쳤어요. 아, 이분이 나를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계시구나 하고요.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졌어요. 한 달 후 시어머니는 기적적으로 회복하셨어요. 의사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했을 정도로요. 시어머니가 첫 말씀이 순자야, 고생 많았다였어요. 시집 온 지 3년째 드디어 순자님 집에 풍년이 왔어요. 그해 가을 벼가 정말 황금 물결을 이루더라고요. 이웃집보다 훨씬 많이 났어요. 시아버지가 우리 집에 복녀가 들어왔나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추수철에는 온 동네가 품앗이로 일했어요. 순자님도 다른 집 일을 도와주러 다니면서 동네 사람들과 친해졌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제 나도 이 마을 사람이구나 하고요. 처음에는 서울서 온 아가씨였는데 이제는 김판순의 며느리 순자가 된 거죠. 그해 겨울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어요. 첫 손자 돌잔치였거든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왔어요. 제가 직접 준비한 음식들이 상차림에 올라가는데 정말 뿌듯했어요. 특히 제가 담근 김치를 사람들이 와, 이거 누가 담갔니? 하면서 맛있게 드시는 걸 보니까 그날 시어머니가 순자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자야, 내가 우리 집에 온 게 정말 다행이다. 처음에는 어린 아가라서 걱정했는데 이제 보니 정말 훌륭한 며느리구나. 놀랍게도 시누이 영숙이에게도 변화가 생겼어요. 시집간 지 2년 만에 친정에 놀러온 영숙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시집살이 해보니까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겠더라고요. 영숙이가 순자님에게 사과한 거예요. 처음에는 언니가 제 자리를 뺏을까봐 걱정했어요. 어머니가 언니만 예뻐하실까 봐서. 그래서 자꾸 투집을 잡았던 것 같아요. 순자님도 이해했어요. 너도 그럴 만했구나. 16살에 갑자기 언니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어머니의 관심을 받으니까. 두 사람은 그날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시집살이 경험담도 나누고 어려웠던 순간들도 털어놓고 이제야 진짜 자매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피는 안 섞였지만 같은 집에서 같은 고생을 한 동지 같은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순자님에게는 2 아들, 1 딸이 있었고 이제는 동네에서 인정받는 살림꾼이 되었어요. 어느 날 새댁 하나가 우리 동네로 시집 왔어요. 나보다 더 어려 보이더라고요. 그 아이가 물동이를 못 이겨서 울고 있는 걸 봤어요. 순자님은 그 새댁에게 다가갔어요. 괜찮아요. 나도 처음에는 하루에 5번도 엎질렀어요. 그리고 물동이 이는 법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하고요. 세월이 더 흘러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순자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순자야, 너 정말 고생 많았다. 내가 너무 어린 나이에 시집 와줘서 미안했어. 하지만 내가 훌륭하게 잘해줘서 정말 고마웠다.
이 집안을 부탁한다. 지금 순자님은 71살이 되셨어요. 손주들까지 합치면 가족이 20명이 넘어요. 지난 설날에 온 가족이 모였는데 막내 손주가 할머니는 어렸을 때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순자님은 잠깐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답하셨어요. 물동이가 제일 어려웠어. 하지만 그것도 하다 보니까 재미있더라. 그러니까 손주가 할머니는 슈퍼맨이네요.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온 가족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순자님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울고 싶을 때도 많았고 집에 가고 싶을 때도 많았고,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게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특히 시어머니가 저를 딸처럼 아껴주신 것, 힘들 때 토닥토닥 해주신 것들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 시집살이가 힘든 며느리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괜찮다, 너도 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추억이 된다고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순자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도 옛 추억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살아오면서 힘든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작은 위로, 따뜻한 말 한마디가 긴 세월을 버티게 해준 경험 분명 있으실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순자님의 삶의 기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겪은 서럽고 힘든 순간, 웃으며 넘어간 순간이 있으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실 수 있나요?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다음 방송에서 함께 나누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어르신 이야기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추억과 웃음이 머물길 바랍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